최근 정읍시가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진행했는데 곧게 펼쳐져야 할 도로가 어찌된 일인지 울퉁불퉁합니다.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파른 소도시나 농어촌 자치단체가 인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을 넘어 유입까지 꾀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과 불법 포획한 동물을 가공 판매하는 행위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파른 소도시나 농어촌 자치단체는 인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해마다 예산을 들여 여러 지원책을 펴지만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을 넘어 유입까지 꾀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석 달 전쯤 결혼한 함다린 씨. 결혼 장려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0만 원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아이가 곧 태어나면 100만 원의 출산 장려금도 왔습니다. 결혼 당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식을 뒀지만 자기 집이 없는 젊은 부부는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줍니다.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김재 씨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결혼부터 출산, 육아, 장학사업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면서 인구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나머지 시군도 청년과 장년, 노년기 등으로 구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북 인구는 182만 대에 머무르면서 조만간 180만 선도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교육과 일자리 문제까지 겹친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세는 더 두드러집니다. 사람들 인구가 줄어서 그런지 더 줄어요. 전북시장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북은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하곤 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완주군도 포함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일정 기간이라도 도내에 머무는 사람에게 도민증을 줘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고향 전북을 떠난 사람이 현재 전북 인구수와 비슷할 것으로 추산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에서 유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인접한 지자체끼리 인구 빼가기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순천시와 광양시의 인구수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크게 요동칩니다. 지난해 말 2달 동안 순천에서 1,400여 명이 줄었는데 반대로 광양 인구는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인구수에 민감한 이유는 조직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15만 도시는 실국을 4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인구가 15만 밑으로 내려가면 구성원 100여 명이 넘는 실국 하나가 줄어듭니다. 인구 15만과 20만, 30만 등 구간별 기준에 따라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 인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인구수에 따라 정부 지원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반 행정과 문화환경,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을 측정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가운데 12개를 인구수로 평가합니다. 이 지역은 인구가 많으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좀 더 지방교부세를 많이 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인구를 좀 더 많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을 상당히 과열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는 지자체 예산과 조직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를 탓하기 이전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좀 더 많이 넘겨주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를 스스로 좀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요즘 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 분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방 분권 그리고 재정 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을 비롯한 다각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실로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데요. 서울 수도권 인구 쏠림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역에선 행복한 비명으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러 광역시도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일부 지자체에선 빵빵한 지원금을 내세우며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선 인구수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시의 미래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예산 편성과 평가에 있어서 인구 비중이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인구 유입을 위해 손을 걷고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들은 없이 연말만 되면 인접지자체들끼리 뺏고 뺏기는 모습으로 변질돼 서로 으쌰으쌰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판국에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집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제자리로 돌아가 몇백 명씩 인구가 유출됐다는 기사도 심심찮게 볼 수 있지만, 막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무너지는 것인 만큼 지역 균형 발전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최근 정우면에서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곧게 펼쳐져야 할 도로가 어찌된 일인지 울퉁불퉁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평평하지 못한 도로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정우면입니다. 멀리서 바라봤을 땐 곧게 뻗은 평범한 도로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마치 휘어진 것처럼 도로가 울퉁불퉁합니다. 도로 위를 다니는 차들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이런 도로 상태를 지닌 구간은 직선으로 약 1.3km 정도나 됩니다.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여기 문자 좀 푸시나는 가서 깔기 전에는 그런 거 못 느꼈었어요. 이 깔기 전에는? 네. 박스도 하는데 그게 박스도 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데가 있기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박스도 나네. 정읍시는 지난 9월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군데군데 파인 기존 도로를 복구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포장 이후 도로 상태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근데 녹록길이 되게 처음부터 쫙 깎아가지고 균일하게 일직선으로 평행을 맞추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같아요. 새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약 1억 1천만 원. 오늘도 운전자들은 평평하지 못한 도로 위를 지나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읍 샘고을 시장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민과 함께 해온 전통시장인데요. 샘고을 시장 고객감사 한마당이 29일 5시부터 7시까지 샘고을 시장 100년 광장에서 열립니다.
고객과 상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기는 어울림 마당으로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과 지역 공동체 공연, 경품 행사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초대 가수로는 우연희, 금수정, 양용모, 최나리 등이 출연하고 지역 가수 조현비와 정주가 함께해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샘고을 시장을 꾸준히 사랑해주는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고 상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통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야생동물을 함부로 포획하고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전북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총기, 덫, 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 행위와 불법 포획 야생동물 가공 판매 등입니다. 우선 단속 지역은 수렵장이 개설된 남원과 진안, 장수, 임실 등 주요 철새 도래지입니다. 전북환경청은 밀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밀렵 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이나 경찰서, 전북환경청 담당 지자체로 하면 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전라북도에 새로운 하늘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1월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가 발표한 균형발전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8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선다면 항만, 철도를 아우르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계가 완성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영상 문화를 누릴 수 있게 2014년부터 이어가는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다음 달 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창군에서 열립니다. 2019 작은 영화관 기획전 고창은 11개 항목으로 구분해 22편의 영화를 무려 82번 상영합니다.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예술, 독립영화와 영화제 화제작 등 다양한 장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화 관련 체험이나 영화 제작 과정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권은 예매나 현장에서 살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고창군 작은 영화관에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계절이 겨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에 머물면서 다소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륙 많은 곳들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레 날이 차가워지다 보니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구름만 조금 지나며 무난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종일 먹구름 가득하겠고 밤까지 비나 눈이 이어집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금요일 밤부터 새벽 사이 한 차례 비가 더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